방금 한 남성이 난입했습니다. 이상무로 불리는 이 남성은 얘기에 도착자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6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No Kings 시위인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는 전국에서 8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800만이라는 인원이 잘 감이 안 오신다고요? 현재 서울시 전체 인구가 900만입니다. 시위 주최 측에 따르면 워싱턴 DC, 뉴욕,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등 50개 주에서 총 3,300여 건의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통치 방식에 반대하며 No Kings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요. 물가 상승 문제, 최저임금, 의료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주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도 주최 측 추산으로 2만여 명, 경찰 추산으로 6천여 명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이 연설에 나서 아이스 예산 문제와 국토안보부 운영 갈등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집회를 좌파 자금 지원 네트워크의 산물이자 미국 혐오 집회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강세 지역에까지 시위가 확산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노 킹스와 같은 역대급 시위가 발발한 가운데 이제 조지아 주민들의 시선은 제14선거구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 집중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진짜 민심의 향방이 투표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는 마가 여전사로 불렸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이 앱스타인 문건을 계기로 트럼프와 설전 끝에 배신자로 낙인 찍힌 후 지난 11월에 사퇴를 했었죠. 바로 그 공석을 둘러싼 선거라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북서부 제14선거구의 연방하원 보궐선거 결선 조기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결선 투표 후보는 공화당의 클레이 플러와 민주당의 션 해리스 간의 맞대결로 압축됐고요. 최종 승자를 가릴 선거일은 오는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의 클레이 플러 후보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백악관 펠로우로 근무했었고 현재 주 공군에서 중령 계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션 해리스 후보는 퇴역 장군 출신이자 현재는 가축 사육 농장주입니다. 이 14선거구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요. 지난 1차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37.33%를 득표했고 공화당의 플러 후보가 34.8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결선 투표로 가게 됐고요. 이번 선거의 승자는 내년 1월까지 그린 전 의원의 자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트럼프 키즈의 승리냐, 장군 출신의 탈환이냐,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지독했던 애틀랜타 공항의 무한 대기 악몽이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웠던 TSA 인원들이 어제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기 시작하면서 공항의 대기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을 선포하며 대기시간 안내 페이지까지 폐쇄했던 공항 측은 상황이 호전되자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정상화가 요원들의 업무 복귀 덕분인지 추가 투입된 인력들의 영향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여행객들의 불편은 일단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의회의 갈등이 여전해서 운영의 불안정성은 남아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공항 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을 안정시키려고 조지아에서 60일간 유류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분명히 바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뭐지? 별 차이 없는데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기름값이 그 사이에 좀 더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 주유소들은 감면된 세금을 즉각 반영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서 이번에 검찰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총장은 세금 감면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지 않는 업체를 조사해 적발시 형사 기소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휘발유는 갤런당 33.3센트, 디젤은 37.3센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릴 때는 바로 올리고 내릴 때는 그냥 민기적. 다들 힘든데 좀 그러지 마세요. 요즘 뭔가 궁금하면 AI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녀석들이 뻥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AI가 해주는 얘기를 전부 진짜라고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한 검사가 살인범의 재심을 막기 위해 가짜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카운티 검찰 소속인 데보라 레슬리 검사는 이 가짜 판례들이 AI를 이용해 법률 조사를 하던 중에 발생한 오류라며 조지아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검찰 측 의견서에 실존하지 않는 판례 5개와 왜곡된 문구들을 직접 찾아내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이어진 검찰청 조사 이후 총 9건의 법정 인용구가 철회되었습니다. 클레이튼 카운티의 모슬리 검사장은 검찰청에는 AI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정책이 있고 이번 사안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고 해당 검사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개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AI한테 물어보더라도 중요한 건 꼭 더블 체크해야겠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영화에서는 박쥐한테 물리고 나서 뱀파이어가 되고 막 그러던데 현실에서는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픈 주사를 4방이나 맞아야 되거든요. 지난 주말 UGA 캠퍼스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박쥐가 발견되어 거주 학생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촬영한 박쥐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은 침대 이불 및 냉장고 아래 등에서 박쥐를 발견했으며 날개짓 소리를 듣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무서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박쥐 노출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대비해 학생들에게 1년의 고통스러운 광견병 백신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백신을 접종한 어떤 학생은 손에 4가지 방식으로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까지 겪어본 일 중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집에 쥐가 있다고 해도 끔찍한데 박쥐에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쉔블리의 뷰푸드 하이웨이 인근에서 15세 학생들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총에 맞고 그중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는 지난주 토요일 새벽 쉔블리의 한 이벤트홀에서 멕시코 전통 성인식이 열리던 중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성이 들리기 전 고성이 오가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며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파티에 들어가려다 거절당하자 시비가 붙었고 그 이후 총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로 인해 현장에 있던 청소년 3명이 총에 맞았고 부상자 중 1명은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이 총성을 듣고 즉시 출동해 추격 끝에 도주하던 용의자를 즉각 체포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총기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주말 학생들의 파티가 비극으로 이어진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롬 파티 후 집으로 가는 귀갓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정작 운전자는 경상으로 끝난 사고였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학생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프롬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던 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채플힐 고등학교의 한 여학생은 사고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승객 중 1명은 중상을 입었고 차량 운전자는 경상에 그쳤습니다. 운전자에게서 약물이나 음주 등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앞으로 체로키 카운티에서 운전하실 때 스탑사인을 펼친 스쿨버스를 무심결에 지나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이 무려 $1,000불입니다.
체로키 교육청은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1,0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모든 스쿨버스에 카메라 설치를 마쳤으며 승하차 중인 학생들 곁을 무시하고 지나는 차량을 자동으로 촬영해 기록합니다. 이번 달 30일부터 한 달간은 계도 기간으로 경고장만 발송되지만 오는 5월 4일부터는 예외 없이 실제 벌금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지금은 체로키 카운티에만 한정된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잠깐의 부주의함으로 $1,000가 훅 날아갈 수 있으니까 스쿨버스는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조지아주 수십만 명이 조만간 예기치 못한 체크를 선물받게 될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33억 이르는 주인 없는 미청구 자산을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돌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500 미만의 미청구 자산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무기록 대조를 통해 해당 주민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과거에는 소액 자산의 경우 검색조차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환급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세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본인이 받을 금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당분간 우편 앞 잘 살펴보세요. 날아가는 비행기에 레이저를 쏴서 맞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조종사들의 시야를 차단하는 큰 범죄라고 합니다. 귀네플레이스 몰 근처에서 17세 소년이 이런 짓을 하다가 잡혔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소년이 기관총을 포함한 불법 무기와 마약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네 카운티 상공에서 비행기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하는 위험천만한 레이저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들에 의하면 이런 레이저 공격은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레이저 포인터의 빛이 비행기 앞 유리에 닿으면 빛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조종사들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한다고 합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엄연한 연방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 당시 녹색 섬광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 조종사들은 즉시 광원의 위치를 파악해 관제탑에 보고했고 관제탑은 911에 신고해서 귀네플레이스 몰 인근에 있던 17세 소년을 즉각 체포했습니다. 더구나 이 용의자는 기관총과 권총 등 불법 무기와 마약류까지 소지하는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강력한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레이저 포인트로 맞추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직접 해보시면 바로 쇠고랑 차는 겁니다.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미국을 위해 헌신한 월남전 영웅들을 기리는 뜻깊은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피드몬트 파크에는 시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전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전사장병 240명의 이름이 새겨진 이 추모비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상징으로 남겠습니다. 월남전에는 한국 군인도 많이 참전을 했었죠. 미 동남부 월남참전 유공자회는 제56차 정기 모임을 열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최근 노크로스 러빙엔즈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한 유공자회는 회원 간 유대와 지역 봉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지난 28일 수완이 조지 피어스 파크에서 봄맞이 동포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약 2시간 동안 공원을 걸으며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오는 5월 9일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생활용품과 수공예품을 나누는 사고팔고 장터를 열고 동포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애틀랜타에 404 데이라는 정말 큰 축제가 있다는 거 저만 몰랐나요? 애틀랜타의 오래된 지역 번호인 404에서 유래한 이름의 축제인데요.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 20여 개의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지역 최대의 축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파티를 넘어 유명 가수들의 무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까지 있다고 하네요. 주요 행사 일정은 여기 신문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의 설명란에도 링크로 걸어 놓을게요. 이런 축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애틀랜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애틀랜타 이상무!